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매일 걷는데도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으신가요? 5년 전보다 분명히 더 신경 써서 활동하는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안타깝게도 반복해서 본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조용한 실수는 근육 손실과 무릎 통증,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걷기 운동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올바른 근력 운동 없이 걷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해야 할 필수 홈트레이닝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통증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계단을 오르고 싶으시다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이 운동들은 부드럽고 안전하며 15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자신감의 인생을 바꿀 만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과 비교해서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던 적은요? 그저 나이가 들어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기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60세를 넘어서면 몸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거의 모든 노년층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작 이 용어를 들어본 분은 거의 없는 조용하고 느린 근육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30세부터 서서히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60세가 되면 매일 걷기 운동을 했더라도 이미 다리 근력의 15%에서 20%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쉬웠던 계단이 이제는 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르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몸이 다른 종류의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주로 사용되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은 근감소증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 힘을 내는 파워 근육, 몸을 들어 올리는 리프팅 근육, 그리고 몸을 안정시키는 안정성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10칸짜리 계단조차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간을 더 자주 잡게 되거나 아예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계단 때문에 위층에 있는 절이나 교회에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친척 집 방문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점차 어르신의 자유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편심성 조절 능력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편심성 조절 능력이란 근육이 몸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 덕분에 무릎이 꺾이거나 균형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한 걸음씩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절 능력이 부족해지면 걸음이 흔들리고 무릎에 통증이 생기며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수원에 사시는 한 아저씨가 생각납니다. 72세이신데 여전히 정신이 맑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십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집 2층에 올라가는 것을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내려오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아 어르신을 망설이게 만들고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르신의 몸을 한때 아끼던 낡은 자전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것이었을 때는 모든 부품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페달은 부드럽게 돌아갔고 브레이크는 팽팽했으며 타이어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여러 계절을 보내자 체인에 녹이 슬기 시작하고 타이어는 바람이 빠지고 브레이크 케이블은 뻣뻣해집니다. 자전거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기름칠을 하고 바람을 넣고 약간의 애정을 쏟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의 몸도 똑같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살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도 충분히 근력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고 간단한 단계들을 통해 무릎과 엉덩이의 조절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비싼 운동화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인식과 꾸준함,
그리고 약간의 전문가의 안내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3가지 특별한 동작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느리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동작들로 한국 어르신들의 생활 방식 습관, 그리고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각각의 동작은 계단을 오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버스에서 내리거나 바닥에서 일어설 때도 몸을 안정적으로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이것은 단지 계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르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몸이 조용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도 좀 돌봐주세요. 낙상이나 골절을 겪고 나서야 행동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어르신의 다리는 다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집, 자주 가던 절 좋아하던 산책길 모두 다시 어르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왜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는지 이해했으니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운동인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하루에 단 한 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운동을 하십시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운동에는 깊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고 천천히 다시 앉는 이 하나의 동작이 60세 이후 움직임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데 이 근육들은 바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을 들어 올리는 바로 그 근육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그 기초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중력에 저항하여 몸을 일으키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바닥에서 일어나고 버스에 올라타려면 힘과 조절 능력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이 앉았다 일어서기 동작은 특히 천천히 그리고 온전히 집중해서 할 때 바로 그 힘을 길러줍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켜 낙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제 집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퀴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의자를 선택하세요. 필요하다면 벽에 붙여서 일어설 때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의자에 앉아 엉덩이를 가장자리 쪽으로 앞으로 당기고 발은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제 발을 약간 뒤로 밀어 발가락이 무릎 바로 뒤에 오도록 하세요. 이 각도가 올바른 근육에 힘을 싣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만약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손을 의자 좌석이나 팔걸이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공기가 배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누르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천천히 일어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반동을 이용하지 마세요. 움직임이 다리에서부터 나오도록 하세요. 일어선 후에는 잠시 멈추세요. 다리가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조절력을 유지하며 천천히 다시 앉으세요. 부드럽게 몸을 낮추세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거나 떨어지듯이 앉지 마세요. 이것이 1회 반복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죠.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어르신은 몸을 안전하고 강하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발가락과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지 않도록 하세요. 일어설 때 너무 앞으로 숙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체중을 발가락이 아닌 발 뒤꿈치에 두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세요. 서둘러 15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5번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 이 운동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사용해서 밀어 올리는 것을 도와주세요.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쿠션을 놓아 높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어서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고 느끼면 쿠션을 제거하고 손의 도움을 줄이세요. 나중에는 양손에 가벼운 물병을 들거나 중간에 멈춰서 조절 능력을 키우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대구에 사시는 74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집 2층에 가는 것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의사 선생님, 몸이 무겁게 느껴져요. 다리가 예전처럼 저를 지탱해주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이 운동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천천히 마음을 다해 단 5번만 연습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이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작은 움직임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르신 그 믿음이야말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앉아서 읽고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다 저와 함께 시도해보세요. 천천히 일어서세요. 조심스럽게 다시 앉으세요. 근육이 일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근육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르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관심을 기울이면 몸은 감사함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70세가 넘었어도 어르신의 다리는 여전히 당신을 지탱하는 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고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2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인 옆으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 운동은 평탄하지 않은 길을 걷거나 계단에서 방향을 바꿀 때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좌우 안정성이 똑같이 중요해집니다. 이 움직임은 엉덩이 옆쪽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근육인 중둔근을 훈련시킵니다. 이 근육은 방향을 바꿀 때 갑작스러운 낙상이나 발목 꺾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게 해줍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좁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움직이거나 꼬인 계단을 오를 때 약간 비틀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절에 가거나 붐비는 시장을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엉덩이 옆쪽 근력과 걷기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낮고 안정적인 계단이나 발판을 찾으세요. 나무 블록 튼튼한 계단 한 칸 또는 단단히 묶은 책 더미도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높이는 약 10cm랑 대략 작은 쇠쟁반 높이 정도로 유지하세요. 계단 옆에 서서 한쪽 발, 예를 들어 오른발을 계단에 가장 가깝게 두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 벽 튼튼한 의자 또는 난간을 잡으세요.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계단 위에 완전히 올려놓으세요. 발 전체가 평평하고 단단하게 놓였는지 확인하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오른발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왼발도 따라 올려 계단 위에서 모으세요. 잠시 멈추세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을 느껴보세요. 이제 천천히 왼발부터 내딛고 이어서 오른발을 내리세요. 이것으로 1회 반복이 완료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체를 똑바로 유지하세요. 더 쉽다고 느껴지더라도 너무 앞으로 기울이지 마세요. 반동을 이용해 밀어 올리지 마세요. 체중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일하게 하세요. 쿵쿵거리거나 서두르지 말고 부드럽게 발을 내딛는 데 집중하세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몸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떨림은 안정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만약 처음에 이 운동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온몸을 들어 올리지 않고 발을 계단에 올려 가볍게 탭하는 것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옆으로 탭하기는 같은 근육을 부드럽게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강해졌다고 느끼면 천천히 그리고 조절하며 전체 체중을 올리고 내리기 시작하세요. 나중에는 도전을 늘리고 싶다면 일반적인 계단 높이처럼 약간 더 높은 계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손에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 좋은 방법은 움직이는 동안 천천히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당 10, 12회 반복으로 시작하여 한 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체력에 따라 점차 하루에 2세트 또는 3세트까지 늘리세요. 양보다 질이 황금률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인천의 박영희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시며 예전에는 매일 집 근처 작은 교회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고르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로 가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자신감이 흔들렸고 작은 심부름에도 가족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바로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지방을 발판 삼아 옆으로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 후 한쪽 다리당 단 5회 반복만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3주 만에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교회 계단을 혼자 힘으로 올라 가족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교회가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이제는 어디든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 이것이 바로 하나의 간단한 움직임이 가진 힘입니다. 그것은 단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자부심 그리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이 작게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부엌벽 옆이나 베란다 난간 근처에 단단한 발판을 놓으세요. 집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연습하세요. 엉덩이가 감사할 것이고 다리가 지지해 줄 것이며 마음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사실 힘과 자신감을 향한 한 걸음 전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번째이자 마지막 운동에 도달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피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것은 편심성 계단 내려오기라고 불리며 두려움, 통증 또는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없이 계단을 내려가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계단을 내려오는 것이 종종 더 위험합니다. 몸은 단지 무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균형, 타이밍, 그리고 조절 능력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갑자기 덜컥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무릎이 살짝 꺾여서 본능적으로 난간을 재빨리 잡은 적은요? 이것은 어르신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근육이 편심성 근력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조절을 유지하면서 몸을 천천히 낮출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적절한 훈련 없이는 그 조절 능력이 조용히 사라져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거나 무릎 통증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편심성 근력이란 근육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리막길을 갈 때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세게도 아니게 말이죠. 각 계단을 내려갈 때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가 몸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연습하지 않으면 작은 계단조차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다시 만드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려면 계단의 가장 아래의 칸이나 튼튼한 나무 블록처럼 낮고 안정적인 계단을 찾으세요. 그것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지지를 위해 근처에 벽 난간 또는 튼튼한 의자를 두세요. 안전이 항상 최우선입니다. 이제 양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계단 위에 평평하게 서고 발가락은 가장자리 근처에 두되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세요. 가슴을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똑바로 서세요. 이제 천천히 체중을 왼쪽 다리로 옮기세요. 오른발을 천천히 그리고 조절하며 바닥 쪽으로 낮추기 시작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쿵 떨어뜨리거나 튕기지 마세요. 마치 미끄러지듯 아래로 움직이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가볍게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 서 있는 다리를 통해 다시 밀어 올려 시작 위치로 돌아오세요. 이것이 1회 반복입니다. 실 12회 반복 후 옆을 바꾸거나 한쪽을 먼저 한 세트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몇 가지 귀중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수록 훈련 효과는 더 커집니다. 낮추는 단계에서 3-5초를 목표로 하세요. 무릎 정렬을 유지하세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등은 굽히지 말고 곧게 펴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호흡하세요. 숨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몸이 다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흔들림은 사라지고 조용한 조절 능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아주 낮은 계단, 심지어 7실 10cm 정도의 계단을 사용하세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쿠션이나 매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난간을 잡거나 단순히 중간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세요. 근력이 향상되면 높이를 높이거나 양손에 가벼운 웨이트를 추가하세요. 하지만 항상 자세를 우선시하세요. 서둘러 15번 하는 것보다 느리고 완벽한 6번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제 서울에 사시는 71세 박준서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한 은행원이셨습니다. 그는 같은 해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2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1층 기도실 방문을 피했고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한때 그의 몸에 가졌던 자신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끊임없이 걱정했고 그는 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저는 그에게 바로 이 운동, 편심성 계단 내려오기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무 상자를 사용하여 함께 연습했고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했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 내려오는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 며칠 동안 다리가 얼마나 떨리는지에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그의 조절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3주 안에 박 아버님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오늘 저는 혼자서 전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천천히지만 두려움 없이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으로 그는 독립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고 몸보다도 그의 정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 제 다리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완벽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관심과 존중,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몸에 2번째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하루에 한 번의 느린 걸음일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무릎, 엉덩이, 균형 감각 모두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르신은 몸이 늙어갈 수는 있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60세나 70세가 넘어도 근육은 반응할 수 있고 균형은 개선될 수 있으며 자신감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한 다리가 약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르신의 관심과 시간, 그리고 약간의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이는 우리를 느리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움직이기로 선택한다면 말입니다. 힘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일주일에 단 3번의 작은 습관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잠자던 근육을 깨우고 조절 능력을 회복하며 계단을 오르거나 자유롭게 걷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보세요. 종이에 계획을 적어보세요. 거울 근처나 기도 선반 근처에 붙여두세요. 이것이 어르신의 건강이 여전히 중요하고 몸이 여전히 당신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신호가 되게 하세요. 이 운동들로부터 영감을 받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튼튼한 걸음이라고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한마디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 자신과 당신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 대신 힘을, 뻣뻣함 대신 움직임을 선택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게 하세요. 이 길에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형제 또는 이웃과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 주변에도 계단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더 나아질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집에서부터 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움직이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가장 작은 발걸음이라도 정성껏 내디디면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리를 잘 관리하시면 다리가 어르신을 잘 돌봐드릴 겁니다.